자,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이후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촬영용으로 커스텀 드론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프레임을 골라야 될지, 또는 프레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그 VTX 고글용 카메라가 정말 비행을 위한, 단순 비행을 위한 용도가 더 비중이 컸던 것 같은데, 오포 에어 유닛이 출시가 되면서 꽤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 비행이 아니라 촬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촬영 용도로 염두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나 봐요, 하드 마운트를 썼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댐핑이 되는 소프트 마운트가 장착된 그런 카메라 마운트를 이제부터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선택했던 3개의 프레임 그리고 테스트 비행까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보 20입니다. 4셀체로 제작이 됐었고요. 이 친구를 재작년에 좀 잘 썼었어요. 이 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조금 촬영 빈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줄어들긴 했었고요. 뭐 1.8인치라거나 이 파보 20처럼 한 2인치급이 소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뭐 아무래도 야외에서는 바람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요, 힘이 좀 많이 딸리기도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잔잔한 날, 또는 실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 뭐 공연 같은 거 있을 때는 그 동시녹음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소음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포 에어 유닛이 여기에 아주 적당하게 쓰일 것 같아서 이 친구를 한번 장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체의 경우는 이 VTX가 마운트되는 부분과 올인원 보드와 모터가 장착되는 이 부분이 중간이 댐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여기 댐핑을 좀 더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배터리 마운트 할 때 필요한 그런 아주 부들부들하고 끈적끈적한 이런 부품인데요, 이 진동 흡수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추가해 줬는데, 자, 이렇게 오포 에어 유닛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가 이 O3용은 안테나 하나짜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냥 요거 안테나 하나짜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지난 빌드에서 안테나 하나를 망가뜨려 가지고 O3 안테나를 그대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한 2km 정도까지 제가 보내봤어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정밀하게 비교하자면 성능 차이, 뭐 수신거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O3 안테나를 써도 뭐 전혀 무관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안테나 끼워졌고요. 자, 아무래도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딱 맞지를 않고 이 STL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프린트해서 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기는 한데, 저의 경우는 뭐 기존에 뭐 펜이라거나 GPS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그대로 활용해보고 싶어서 이걸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자, 많이 안 녹였는데 조금만, 한 1mm 정도만 살짝 녹여내도 잘 맞는데요, 생각보다. 여기다 조금 더 고무 댐핑을 해줄게요. 자, 가운데 하나 더 해줬고요. 자, 이렇게 결합이 어렵진 않은데 사이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 얇아지고 넓어져 가지고 댐핑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한 장 붙이고 이쪽에다가 DJI 정도 면적되게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 패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은 이쪽에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요. 나사는 아래쪽에 2개만 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행히 오포 에어 유닛이 부피가 좀 크게 늘었지만 폭이 넓어지질 않아 가지고 마운트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사이를 보면은 에어 유닛이 좀 얇아져 가지고 좀 떠 있죠. 그래서 아까 댐핑을 2장 한 것이고요. 자, 나사를 2개만 고정했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살짝 이 위로 달아도 되고 아래로 달아도 되는데, 가능한 보드의 위치와 일렬로 맞게끔 요 카메라 위치를 좀 내려서 장착을 했고요. 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안테나 이렇게 짧게 끼워놨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454셀짜리를 부착을 했는데, 조금 빠르게 날리면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천천히 날리면 3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전압이 일반적인 커스텀보다는 좀 더 낮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한 3.3V 평균 셀 전압 기준 한 3.3V까지 날릴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 한번 잠깐 비행 한 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은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지금 왼쪽 보면은 중간에 쓰여 있는 숫자 스로틀이 한 30 정도에서 한 45 정도 42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한 요 정도 속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쉽게 로우 배터리가 뜨는데 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3.3 미만으로 딱 떨어질 때까지,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비행을 하면 됩니다. 한 40 정도 중반, 40km 중반 정도에서 딱 제일 좋은 그런 이제 비행 성능, 기동 정도를 보여주고요. 워낙에 작은 친구다 보니까 힘이 넘치진 않아요. 뭐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천천히 날리기는 좋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날릴 때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2.5인치도 인기가 되게 많던데, 저는 이제 2.5보다는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소음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1.8인치보다는 조금 시끄러운데 2.5보다는 훨씬 조용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음악 관련 예능 방송 같은 거 찍을 때 무대에서 날릴 때 동시 녹음 감독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마음대로 날리라고 하더라고요. 음악 소리에 묻혀버린대요, 이 소음이. 다른 뭐 네이키드 액션캠이라거나 고프로 같은 거는 전혀 올릴 생각이 없어서 살살 관광비행 하는 게 좋고요. 뭐 이 친구 가지고 온갖 거를 다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자유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오씨, 배터리 큰일 났다. 너무 멀리 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걸어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따 3V 큰일 났다. 아, 이거 배터리 하나 베리게 생겼는데. 자, 여기다가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소음이 제일 중요한, 아껴뒀던 그런 친구라는 거. 관광비행용이고요. GPS 달아놓고 리시버도 달아놓은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3인치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요거는 페르소나 원스무스. 제가 오포 빌드 영상 때는 MCK 그 프레임을 썼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체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프레임 만들면서 저도 이런저런 피드백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공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드 마운트를 쓸 때는 공진이 생기면서 자이로 플로어와 같은 걸 프로그램에서 안정화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TPU도 있고 여러가지 뭐 실리콘 마운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실리콘이 제가 봤을 땐 베스트인 것 같고, 프린트된 재질이긴 한데 이게 되게 좀 말캉말캉 실리콘 재질이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3인치를 좀 고수하려고 해요, 이 급에서는. 자, 용도는 뭐냐면 실내 촬영 그리고 약간의 이제 외부 촬영이 될 것 같은데, 또 인물 근접해서 촬영할 때 저의 경우는 이제 2.5보다는 3인치를 좀 선호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액션캠 마운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촬영용 드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는 항상 촬영용.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프로덕션 또는 클라이언트가 카메라를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를 선택해 주신 뭐 클라이언트 또는 덕션 또는 촬영 감독님들의 그런 의견을 좀 따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키드 고프로 또는 액션캠으로 올릴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2.5는 좀 힘이 없습니다. 딱 정말 오포 에어 유닛만 올리고 꽤 시원시원한 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2.5도 괜찮은 선택인데, 저처럼 좀 다양한 액션캠을 여전히 사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저의 경우는 3인치 또는 3.5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액션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포 3인치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다 안에다 심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2km 보내봤습니다. 잘 터지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길래 이런 식으로 해놨고, 1350 요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6셀 배터리인데 5인치에도 같이 쓰는 3인치, 3.5, 5인치 다 저는 한 종류의 배터리만 쓰고 있거든요. 아주 경쾌하더라고요. 액션캠을 안 달아도 되고 프레임 자체가 워낙 경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배터리도 아주 경쾌합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지금 스로틀이 30이 채 안 되는데 50km 이상 충분히 나오죠. 딱 요 정도가 이 친구 급에서 제일 좋은 비행성, 제일 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 뭐 이 친구도 가볍기 때문에 스로틀 한번 세게 당겨보면 100km 이상 충분히 나긴 하는데, 진동이 막 발생을 하면서 이게 안 보이던 공진까지 약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최고 속도 200km 써 있다고 200km 상시 달리면
그 정상으로 보진 않죠. 보통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이 친구는 한 조금 경쾌하게 날릴 때 한 5, 60km 정도 또는 한 70km 정도까지 무난하게 이제 속도를 내주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천천히 날리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저속으로 천천히 날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약간 이게 진동이 있는데 기체 세팅을 좀 더 해야 되나. 아주 천천히 날리면서 덕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날리면서 또 필요할 때는 빠르게 속도를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1350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날아요. 기존에 이제 액션캠을 달았을 때보다 한 20-30% 정도는 비행 시간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고글 영상도 같이 띄워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되게 안정적인 속도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아직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까지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5인치가 되면서 새로운 드론의 종류가 또 생겼죠. 데드캣 스타일. 요 VTX에 있는 그 카메라가 앞으로 더 길쭉히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전면에 프롭이 고글 좌우로 살짝 걸려 나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촬영용으로, 이 VTX가 촬영용으로만 쓰인다면 프롭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영상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부분을 좀 더 길게 하고, 암대가 정엑스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발견한 브랜드인데 데드스페이스였나 이름이?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댐핑이 되게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안에 이 프린트물 밑에 GPS 들어가고요. 자, 플라스틱 이렇게 덮여 있어서 뭐 수신율 떨어질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플라스틱, GPS 다 뚫고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기자재를 가리는 프린트물이 있고, 이 뒤로 가면 이쪽에 이제 리시버를 또 둘 수 있는 이런 파츠까지 또 있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듦새 때문에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그런 프레임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뒤쪽에 안테나는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조합 한번 말씀드리면 2200짜리입니다 2200 배터리를 한번 꼽아봤던 이유가, 액션캠이 줄잖아요. 줄어든 무게에 가깝게 배터리를 키워봤어요. 2200인데 액션캠을 마운트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가볍더라고요. 다행히 비행시간 한 30% 이상 더 증가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도콤 배터리,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드론 파일럿 제품인데, 여기 배터리 맛집이에요. 제가 정말 배터리 때문에 수백만원 낭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콤 걸로 싹 다 넘어왔는데 스트레스 해소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프레임. 뭐 스로틀 30에서도 70km가 그냥 넘어가죠. 아주 편안한 여유 있는 그런 이제 속도인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드론 등급마다 쉽게 낼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갸녀린 친구 가지고 막 엄청 빠르게 비행하는 분들 보면 드론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종류의 드론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자, 한 8, 90 그냥 쉽게 나죠. 지금 스로틀 한번 당겨 볼게요. 자, 140 정도, 순식간에 이제 140km 정도 속도가 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좀 더 가벼운 1350짜리 가지고 해봤더니 150 이상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기존과 액션캠을 달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유지하지만 비행시간이 이제 훨씬 오래 나오겠죠. 저는 이제 5인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이제 자동차 촬영 같은 거 할 때, 진짜 빠르게 날아야 될 때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홍보 영상이나 이렇게 좀 예쁜 그림 그리는 거는 3인치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빠르게 또 산 타고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5인치가 더 적격이긴 해서. 자, 이 정도 비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포 빌드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 공진에 대한 내용을 꽤 많이 다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포 에어 유닛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오포 에어 유닛에 딱 적합한 프레임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프레임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출시될 프레임들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지, 촬영용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요. 단순히 촬영용이 아니라 단순 비행용, 트릭용이라면 그렇게 카메라 마운트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꼭 오포 에어 유닛이 아니어도 되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아직도 O3 에어 유닛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5인치 중에 전부 다 데드캣 스타일은 아니고 액션캠 올리는 용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네리프터용으로는 여전히 O3 에어 유닛이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O3와 O4를 같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글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의 에어 유닛 또는 카딕스, 요거는 이제 비스타,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촬영용이 아니다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프레임을 고르고 선택하면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사이즈에, 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된 사이즈에 대해서 드론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포 에어 유닛이나 그 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